혹시 어젯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신 그 음식이 잠든 사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젯밤 식단에는 독국물도 없었고 위험한 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말린 과일, 고구마, 그리고 한두 조각의 간식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음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바로 언제 먹었느냐, 바로 그 시간에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점심에 먹으면 몸이 충분히 소화하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오후 3시에 먹으면 우리 몸은 여전히 활동 모드입니다. 저녁 6시에 먹으면 아직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 8시, 9시, 특히 잠들기 직전에 섭취한 음식은 우리 몸에 숨은 시한폭탄이 되어 혈관과 심장, 그리고 신체 모든 장기를 몰래 공격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밤을 은밀한 지뢰밭으로 만드는 저녁 식사 습관의 위험을 하나하나 파헤치려 합니다. 단순히 이 음식을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75세 박영희 어머님께서 헐레벌떡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깼는데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남의 살처럼 느껴져요. 응급검사를 해보니 시간이 다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박영희 어머님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평소 혈압도 잘 관리하시고 매일같이 동네를 한 바퀴씩 걸으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이셨거든요. 어머님,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혹시 최근 한 달간 식사 습관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같은 대로 먹어왔는데요. 저는 박영희 어머님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식사는 주로 무엇을 드세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저녁상에 얼큰하고 뜨끈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여기에 짭짤하게 무친 깻잎장아찌, 팝도둑이라는 어리굴젓까지 곁들이죠. 저녁 식사 후에는 입가심으로 짭짤하게 볶은 멸치나 아몬드 한 줌을 먹습니다. 나이 먹으면 입맛도 없는데 이렇게라도 먹어야 밥이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 신장은 밤낮 없이 혈액 속 노폐물과 불필요한 염분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이 신장도 활동량을 줄이고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박영희 어머님처럼 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 쉬려던 신장은 갑자기 밀려 들어온 엄청난 양의 소금을 처리하느라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처리되지 못한 소금은 그대로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이 상황을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혈액의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변 세포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는 전체 혈액의 양이 뻥하고 늘어납니다. 좁은 수도관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은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원래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낮 동안보다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우리 심장과 혈관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짠 저녁 식사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밤새도록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낡고 탄력을 잃은 혈관은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때 벌어지는 끔찍한 일의 이유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영희 어머님께서 수십 년간 이어온 맛있는 저녁 습관이 하마터면 어머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뻔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에 과일 한 접시를 꼭 드셔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녁에 과일을 안 먹으면 뭔가 속이 답답해요. 또 다른 분들은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꿀물 한 잔 혹은 달콤한 고구마나 단호박 찐 것을 드세요. 당장은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9의 이정숙님은 몇 달간 밤에 잠을 설치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꼭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깨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면제까지 처방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정숙님의 저녁 습관을 여쭤봤을 때 뜻밖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님은 저녁 식사 후 꼭 달콤한 포도나 배를 드셨고 잠들기 전에는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믹스커피 한 잔이나 작은 약과 한두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설탕이나 과일, 고구마, 믹스커피 같은 단순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정상 혈당 70에 100, 그런데 달콤한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150, 200, 심하면 2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은 깜짝 놀라 이 높은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합니다. 마치 소방관이 작은 불을 보고도 물을 너무 많이 뿌리는 것처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잠이 깊이 들었을 새벽녘 너무 많이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이번에는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뚝 떨어지는 저혈당 상태가 옵니다. 혈당이 40, 50, 심하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몸은 이 저혈당 상태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깨우기 위해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 결과는 이유도 모른 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며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벌떡 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꿈을 꿨다고 나이가 들어 잠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증상들의 범인이 바로 잠들기 전 먹었던 그 달콤한 음식 한 조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낮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혈당이 급격한 변화는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혀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결국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기름진 음식의 습격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즐기거나 피자를 먹거나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전 한 장 즐기는 것. 인생의 큰 낙 중 하나일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1년에 몇 번 가족과 함께 치킨을 먹거나 피자를 주문하는 그 즐거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즐거움이 밤사이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달리 지방은 소화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저녁 8시나 9시에 기름진 야식을 드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위는 그 기름 덩어리를 소화시키기 위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위산을 뿜어내며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할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강력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신물이 올라와서 잠을 깨는 경험,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혈관 속에서 벌어집니다. 밤늦게 섭취한 과도한 지방은 미처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은 이 남는 지방들을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혈액 속으로 내보냅니다. 이 중성지방이 바로 우리 피를 끈적끈적한 기름죽처럼 만드는 주범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은 루비색으로 맑고 흐르기 쉽고, 지방이 많은 혈액은 탁한 갈색으로 끈기가 있습니다. 기름기로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심장은 이 뻑뻑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결국 밤새 심장은 과로하고 혈관 벽에는 기름 찌꺼기가 쌓여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저녁에 즐거웠던 치킨 한 조각이 잠든 사이 심장과 혈관을 병들게 하는 은밀한 암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매주, 매달, 매년 반복되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맥경화는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돌연사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녁에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저녁 생활의 황금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처럼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제시할 4가지 규칙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규칙, 저녁 7시에 모든 식사를 마치세요. 저녁 식사의 마침 시간은 정확히 저녁 7시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규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길게는 4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이 철칙입니다. 왜 정확히 3시간에서 4시간일까요? 이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위에 들어온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며 위산 분비가 진정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3시간에서 4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들기 1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한다면 당신의 위장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혈당은 높은 상태에 있으며 위산은 계속 분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조리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찌고, 데치고, 삶는 조리법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튀김은 기름 흡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밤새 당신의 간과 심장에 무거운 부담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볶은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기름이 많이 사용되고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맵고 짠 찌개도 멀리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야간에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자극적인 맛의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담백한 찐 생선을 추천합니다. 흰살 생선,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와 함께 찐 흰살 생선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순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순두부는 소화가 매우 쉬우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각종 채소를 데친 나물 반찬도 저녁 식사의 훌륭한 구성 요소입니다. 당근, 시금치, 고구마, 순대, 도라지 같은 채소를 데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그리고 건더기 위주의 맑은 국을 곁들이세요.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으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맛만 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주범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숯불에 구운 고기는 괜찮습니다. 고기 자체에는 소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상에서 몇 술을 뜬 국물 한 그릇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50%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인데 그 대부분이 국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녁 식탁에서만큼은 국그릇을 멀리 치워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국물 맛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국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을 곁들이시는 것이 100배, 1000배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숭늉은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위안을 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독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먹고 바로 TV를 보면서 누워 계십니다. 이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대신 다음을 실천하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는 속도는 빨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소화를 돕기 위해 산책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 됩니다. 또는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을 풀어주어도 좋습니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몸을 살살 굽혔다 펴고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정도의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2분에서 3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움직임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음식이 더 빨리 소화되고 위산 역류의 위험을 줄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당신은 밤에 더 편안한 수면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슴 타는 느낌도 줄어들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감소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규칙, 밤에 정말 배고프면 착한 야식을 아주 조금만 드세요. 밤에 출출해서 정말 잠이 안 온다면 보약이 되는 착한 야식을 아주 조금만 드십시오. 이것은 야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야식 선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 야식은 설탕 없는 따뜻한 두유 반 컵입니다. 시판되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염 두유 또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세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두유는 소화를 도우면서도 충분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밤새 당신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두유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추천 야식은 소금 간 없이 찐 양배추나 브로콜리 몇 조각입니다. 이 채소들은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오히려 위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의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를 채워줍니다.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배고플 때 상온에서 먹거나 살짝 데워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야식은 딱딱하지 않은 바나나 서너 잎 정도입니다. 바나나는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지만 서너 잎 정도는 괜찮습니다. 특히 숙성된 바나나에는 천연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다만 과하지 않은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나 한 개 전체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므로 꼭 서너 잎 정도만 섭취하세요. 이 세 가지 야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위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잠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야식이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자꾸만 깨고 뒹굴며 잠을 설치는 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규칙을 지켜보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저녁 생활의 황금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처럼 꼭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 제시할 네 가지 규칙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규칙들을 지켜주는 것이 그 동반자를 제대로 보살피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밤은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심장과 혈관, 간과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음식을 무리하게 먹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행동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밤이 평안해야 낮이 건강해지고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온 삶의 증거이자 앞으로도 함께해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소중한 몸을 제대로 쉬게 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저녁과 밤 시간을 몸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